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의 역사와 사람과 사랑을 얘기하는 코너 성남실록 진행을 맡고 있는 소보로 라디오 희아입니다. 오늘은 엄청난 양의 비와 더위까지 함께하는 대단한 여름 날씨였는데요.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힘들고 습한 날씨지만 다들 건강히 잘 지내셨기를 기대해 보고요. 저는 우리 소보로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리 힘든 날씨 속에서라도 씩씩하게 하루를 잘 꾸려 나가실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때보다 조금은 더 힘차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방송은 저랑 같이 씩씩하게 산에 오르셔야 하거든요. 오늘 성남실록 남한산성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같이 등반해 볼까 합니다. 제 옆에는 우리 소보로 라디오의 막강 멤버 4분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랜만에 스튜디오가 북적북적 에너지가 넘칩니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마마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사탕입니다. 반갑습니다. 호호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네, 5명이 함께하는 방송 오랜만입니다. 맞아요. 예, 올해 처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시작부터 저는 들썩들썩 신이 나는데요. 처음은 차분하게 우선 오늘의 주제 남한산성에 대한 첫 기억으로 출발해 봅니다. 첫 기억이요. 네, 4분이 남한산성에 대해 맨 처음 알게 된 사연, 첫 느낌 이런 걸 돌아가면서 얘기해 주셨으면 해요. 각자의 기억 상자 속에 남한산성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남한산성에 놀러 왔던 것이 첫 기억인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여러 곳을 참 많이 데리고 다녀주셨는데요. 남한산성엔 계곡도 있고 맛있는 백숙집도 많아서 여름이면 자주 찾는 곳 중에 하나였죠. 시원한 계곡에 수박이며 여름 과일을 담가 놓으면 냉장고가 따로 없잖아요. 맞아요. 옛날엔 그렇게들 많이 시원하게 해서 먹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시원해진 수박 한 입 베어 물고 동생하고 계곡물에 들어가서 첨벙첨벙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니 그 시절 저에게 남한산성이란 즐겁고 행복한 장소였네요. 네, 그러셨겠어요. 저도 초등학교 소풍을 거의 매년 남한산성으로 갔었는데요. 꽤 먼 거리여서 아침에 출발해 2시간 넘게 쉬지 않고 걸어서 도착하면 바로 도시락을 먹었던 것 같아요. 다리가 많이 아팠을 텐데 친구들이랑 즐겁게 노래하면서 걷느라 또 소풍 전날 가방 속에 챙겨넣은 간식과 아침 일찍 엄마가 싸주신 김밥을 맛있게 먹을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씩씩하게 걸어갔던 것 같네요. 점심 먹고 보물찾기도 하고 장기 자랑을 했던 기억도 어렴풋이 나고요. 소풍하면 보물찾기죠. 그렇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갔던 기억보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나들이로 갔던 기억이 첫 기억처럼 떠오르는데요. 마마고님 기억하고도 비슷해요. 계곡에서 발 담그고 이 복숭아랑 수박 가져가서 먹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최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는 남한산성에 가면 맛집을 가거나 둘레길인가요? 길 따라 잠시 산책하거나 하고 또 이제 카페 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아이들과 가까운 곳으로 이 나들이 간다는 느낌으로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네. 제 경우는 저도 언제 처음 왔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결혼하고 분당에 이사 와서 몇 번 가긴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그래서 네. 근데 그 교회에서 단체로 갔던 기억이 얼핏 나서 애들하고 같이 물놀이 했던 기억은 있어요. 그쵸. 네. 다들 첫 기억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채롭게 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첫 기억이 좀 단조로울 수 있는데요. 저한테는 이 성남 남한산성이
역사책에 나오는 장소. 역시. 병자호란에서 언급됐던 장소 이런 겁니다. 아우 그래도 현실 세계로 좀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본다면요. 가장 그 초기의 기억은요.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었던 건지 친구들과 남한산성으로 놀러 갔던 게 기억나는데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버스 손잡이에 손이 닿는다 안 닿는다로 아웅다웅 하면서 버스에서 수다를 떨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어렸을 때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손을 뻗으면 손잡이가 손에 잡히는데 키가 작은 저만 잘 안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요. 혼자서 까치발 들면서 아동바동했던 게 생각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게 몇 년 전인가요? 아우 오래전입니다 진짜. 그때는 남한산성이 역사적 장소란 개념도 없어가지고 집에서 엄청 먼 곳으로 놀러 간다 그런 기억만 있었던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역사 속 남한산성은 정말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역사 시간에 배운 병자호란에서 나오는 장소잖아요. 맞아요. 조선 인조 임금이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머물렀던 곳, 그런 곳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도 학생 때일 때는 남한산성 하면 병자호란 딱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방송 때문에 자료를 찾아보다가 잠시 놀랐습니다. 남한산성의 역사가 조선시대보다 훨씬 오래됐더라고요. 아, 놀라운데요. 남한산성은 조선시대에 만든 성 아니었어요? 저도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삼국시대부터의 기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무척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지역에 신라 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 쌓인 돌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 돌이 신라 문무왕 때 돌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이 지역에 산성을 만들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역사는요. 1000년이 훌쩍 넘는 시기까지 올라가 볼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역사가 훨씬 긴 곳이네요. 그러게요. 남한산성은 한 시대에 갑자기 만들어진 성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오랜 세월 조금씩 발전해온 공간인 셈이죠. 고려시대에도 이곳은 중요한 군사 거점으로 활용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보는 남한산성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갖추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그 성곽도 대부분 조선시대 모습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남한산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기록을 보면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딱 10년 전인 1626년에 조선 인조 임금 시기에 남한산성 개축 완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는 후금의 세력이 아주 강성했던 시기이기에요. 조선은 수도 한양을 지킬 비상 방어 기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한양에서 가깝고 지형이 험한 남한산성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에는요. 남한산성 둘레길, 야간 조명 등 공사 안내 같은 이런 실용적인 생활 정보랑요. 산성 자체에 대한 역사 등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실제 방문하시기 전에 요 사이트를 한번 먼저 방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남한산성은 한양,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과 정말 가깝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금방 갈 수 있는데 그때도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겠네요. 맞습니다. 남한산성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서울에서 가까우면서도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적의 움직임을 살피기 좋았고요. 행궁도 있고 요즘 말로 하면 비상수도 같은 그런 역할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죠. 저는 행궁에 갔을 때 작지만 알차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왕이 실제로 머물렀다는 게 신기했고요. 맞아요. 남한산성 행궁은 평소엔 비워두었다가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서 임금이 머물도록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병자호란이 일어나니까 인조가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47일 동안 나라의 운명을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47일이라는 시간이 그때는 참 중요하고도 긴 시간이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 47일이라는 시간 속에 왕뿐만 아니라 성을 지키던 백성들도 함께 있었죠. 겨울이었기 때문에 추위와 식량 부족도 큰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영화 남한산성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쇼츠로만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그 영상 속에서도 일상의 삶을 사는 그런 백성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게 있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맞아요. 저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면 누가 이기고 졌는지보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짧은 영상 속에서 그런 점을 느꼈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이 단순히 병자호란의 장소가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담긴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근데 남한산성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 속 주요 장소다라고 하는 점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그 중요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지금도요? 예. 2014년에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보존해야 할 유산이라는 그런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특히나 남한산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라 성 안에 행궁, 사찰, 군사시설, 마을이 함께 남아있는 독특한 산성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 이 세계유산이라고 하니까 괜히 더 뿌듯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중요성을 무심히 지나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남한산성의 역사적 기원을 알게 되면서요. 남한산성을 다시 바라보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가 1000년도 더 전부터 오랜 기간 우리 땅에 자리한 곳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든든하고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선시대의 행궁도 다른 느낌으로 느껴지게 되었고요. 오늘 희아님 이야기 들으니까 다음에 갈 때는 그냥 산책이 아니라 역사 여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남한산성이 역사적 장소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남 사람들에게는 생활 속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소보루 멤버들에게 남한산성에 얽힌 가장 큰 추억 혹은 가장 최근의 추억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추억이요. 그렇죠. 아까는 첫 느낌에 첫 기억에 대해서 말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럼 오드리님부터 추억 하나 꺼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말씀드려야 할까요? 생각나는 걸로요. 오드리님은 남한산성을 언제쯤 다녀오셨을까? 아니면 어떤 기억을 마음속에 담고 있을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도 남한산성 통 기억이 안 나가지고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나 그러면서 남한산성에 대한 추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예전에 여러 번 남한산성에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요. 많이 다녔었죠. 그러게요. 저도 여러 번 갔었던 기억만 가고요. 요즘 영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가족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요. 자기가 기억하는 남한산성에 대한 추억들이 각자 있더라고요. 행성 안에서 했던 행사에서 이제 퀴즈 풀고 칭찬도 받고 작은 상품도 받았다고 나름 자랑을 하는 딸내미랑요. 근처 식당에서 밥 먹었던 거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서 좋았었다라고 추억을 끄집어내더라고요. 오드리님은요? 저도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얼핏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과 과목 중에 우리 고장 성남 이런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별 과제로 남한산성을 현장 학습으로 다녀오는 게 과제였어요. 학구적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끼리는 이제 가는데 부모가 이제 한두 명 정도 동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반장 언니가 운전을 네, 하고 반장 제가 언니요? 옆에 조수석에 타고 아이들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정말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얼마나 발랄할 때예요. 엄청 열심히 막 뛰어가고 막 조잘조잘 막 얘기하면서 가는데 우리 어른들은 뒤에서 그거 따라가느라고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에너지가 훨씬 넘치죠, 아이들이요. 그쵸. 아이들이 훨씬 더 잘 걷더라고요. 그러게요. 그쵸. 아이들이 더 잘 걷습니다. 저도 작은 아이 어릴 때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그 문화센터가 이렇게 같이 다니던 친구들 엄마들과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그 우리가 문센동기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 친구들 중에 그 초등학교 때 남한산성 근처로 이사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남한산 초등학교라고 2011년인가요? 방송에 나오면서 아주 유명해진 학교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되게 유명했던 그런 학교라 저도 방송에서 봤던 기억나는데 지금도 네.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희아님 저하고 같은 세대라서 거기가 그 아이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길러주고 뭐 다양한 체험학습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그 당시에 정말 인기가 거의 폭발적이었거든요. 이 자연을 좋아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육 환경까지 이상적이라는 생각에 이사를 많이 갔었는데 그때 그 문센 친구 2명도 이곳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 친구들 덕분에 남한산성 근처에 놀러 갈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 하나의 집 그 옥상에서 그 삼겹살 구워 먹던 추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네. 혹시 별사탕님도 추억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전 어릴 때 갔던 남한산성 첫 소풍이 굉장히 즐겁고 그런 추억이었지만 매년 가니까 또 심드렁해지면서 아우 또 거기야 이러면서 투덜댔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봄이면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이 흐드러지고 여름이면 초록초록한 나뭇잎들이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거죠. 그쵸. 가을이면 꽃보다 곱다는 단풍에 홀리고 겨울이면 별천지에 온 듯이 설산이 펼쳐지니 갈 때마다 좋고 가까이에 이런 산이 이런 좋은 산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 이렇게 노래 감탄하게 가사 되는 같아요. 거죠. 멋집니다. 네, 사계절이 다 아름다운 산이죠. 맞아요. 네, 저도 남한산성은 자주 가서 기억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남편과 연애 시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요즘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쵸. 네, 비 올 때 남한산성 가보신 적 있으세요? 좋죠. 네. 우산 쓰고. 네, 비 올 때 자주 안 가기는 할 텐데요. 남편과 연애 시절이었는데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비가 많이 오는 날 데이트 약속이 있었는데 남한산성으로 드라이브를 갔어요. 네, 비가 오니까 분위기 완전 촉촉하잖아요. 뭔가 시작부터 아름답습니다. 네. 상상하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연애 초기니까. 네, 그렇겠네요. 네.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린 카페에 들어가지 않고 그 식당에 있는 보통 이렇게 믹스 커피 나오는 기계 있잖아요. 그쵸. 커피 그 맛 자판기. 알죠. 네, 그 믹스 맛 커피 한 알죠. 잔씩을 들고 경치 좋은 곳에 차를 세웠어요. 네, 때마침 그 라디오에서 김현식님의 비처럼 음악처럼 네, 흘러나오고 비가 내리고 네, 음악이 흐르면 네, 생각해요. 어머 여러분. 좋죠. 네, 믹스 커피의 그 환상적인 비율 아시죠? 알죠. 네, 둘둘둘. 너무 달달해요. 네. 분위기까지 아주 달콤한 기억이었습니다. 네, 그 시절 그 달콤했던 저희 남편을 찾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소보루 라디오 마마고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듣고 빨리 계시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다들 각자의 추억 보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제를 바꿔볼까요? 남한산성하면 먹거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막상 이곳에서 유명하다는 그 백숙이나 닭 종류의 음식을 못 먹어봤어요. 남한산성 놀러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맛집 정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소보루 멤버 중에서 맛집 정보의 강자 별사탕님. 네, 저요. 남편이 등산을 좋아해서 운동 삼아 저도 가끔씩은 따라 나서는데요. 걷고 나면 꼭 들리는 점심 맛집이 있어요. 남문 주차장 근처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사장님이 음식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하신지 맛없으면 환불해 주신다고 문구까지 걸려 있더라고요. 어우,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네, 추천 메뉴는 겉바 속촉의 김치 해물전과 개운한 멸치 국물이 끝내주는 잔치국수. 네, 그거 주로 매일 갈 때마다 시켜 먹고요. 네. 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손두부에 잘 익은 김치를 곁들인 두부김치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매콤하고 쌉싸름해서 입맛 돋우는 도토리묵도 좋아요. 다 술안주 아닌가요? 오늘 그렇죠, 날씨랑 너무 잘 맞는 그런 그러네요. 메뉴들이네요. 이따 끝나고 가야 되나요? 지금 고문입니다. 네. 네, 산행 후에 또 산성 막걸리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군침 네. 돌아. 네. 남편 말로는 비 오는 날 야외 테이블에 호젓이 앉아서 눈에는 산수와 같은 그 비에 젖은 산을 담고 귀로는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술 한잔하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나요. 또 거기서 남문 쪽으로 조금 걸어 올라가면 만두집도 있어요. 포장해서 집에 가서 끓여 먹으면 또 너무 맛있는 거죠. 만두와 각종 야채, 버섯, 깊은 맛의 국물을 어찌나 푸짐하게 담아주시는지 2인분만 사가도 저희 4식구인데 저녁 끼니도 배부르게 먹고 남아서 또 두어 번 더 끓여 먹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만두 땡깁니다. 그죠? 너무 또- 훌륭한데요. 맞아요. 또 건봉리 쪽으로 좀 내려가면요, 그 광주 가는 쪽 베이커리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가 또 몽블랑 맛집이에요. 그런데 파스타와 커피도 맛있고요. 예쁜 꽃과 나무, 색색의 조명들로 정원도 잘 꾸며 놓으셔서 낮에도 밤에도 언제 가도 아주 예쁘고 좋은 가게거든요. 전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전에 그곳에서 단체로 저녁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사장님이 모닥불까지 피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치고 노래도 부르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서 불멍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정겨워요. 불멍 너무 낭만적이에요. 별사탕님이 성남의 맛집을 구석구석 잘 아시죠? 전 오늘 별사탕님이 사오신 꼬마김밥 그 광팬입니다. 저는 이 남한산성하면 이 아까도 말에 나왔지만 이 백숙집하고 두부집 떠오르는데요. 근데 특히 나물정식집이 생각나요. 이 집은 백숙도 팔지만 특히 나물정식이 유명한데요. 나물이 20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여러 개가 나오면 맛없거나 맛이 별로인 것도 하나쯤은 있을 법한데 하나하나 나물들이 정말 맛깔스럽더라고요. 취나물, 비듬나물, 고사리, 콩나물 이름 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이 성곽길 돌고 내려와서 나물정식 한상 차림 먹으면 뭔가 건강해진 느낌이 들어서 이게 뿌듯하기도 했는데 처음 갔을 땐 음식값이 음식의 맛과 정성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고 맛도 좋고 이 가성비 좋은 집으로 지인들한테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음식값이 많이 올라서 그냥 음식 맛이 좋은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 생각하면 비싸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즘 워낙 물가가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쩔 수 없으셨을 네. 것 같아요. 그렇네요. 다들 맛있는 걸 많이 드셨는데 저는 애들하고 가가지고 어묵만 먹고 왔어요. 남한산성과 어묵이라 처음 듣는 조합이라고 그 산에-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산 올라가기 그 초입에 예. 이렇게 또 어묵이 있으니까 애들이 올라가기 전부터 그거 막 열심히 또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것도 또 그 집만의 추억일 테니까요. 아유, 그렇죠. 뭔들 맛이 없겠어요. 예. 산에 가는데. 아유, 근데 지금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해주신 그 맛집들 얘기만 들어도 저는 진짜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네.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미션이 생겼네요. 이렇게 한 곳 한 곳, 한 집 한 집 다 찾아가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볼 작정입니다. 저희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야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기 호호마님하고 별사탕님은 이따 가시기 전에 좌표 꼭 남겨주고 가시고요. 그럼요. 네네. 네, 남한산성에는 백숙집이 참 많은데요. 맞아요. 네, 여름이니까 계곡에 위치한 백숙집을 찾으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아, 네. 저는 맛집을 이야기해 드리는 대신에 남한산성에는 왜 백숙이 유명할까에 대해서 아,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그 생각은 또 못 해봤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궁금해요. 네. 예. 근데 남한산성에 유난히 백숙집이 많은데 한 번쯤은 궁금증을 가질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네. 여기에는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인조가 머물던 당시에 그 임금의 수라상에 올릴 것이 먹을 게 마땅치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임금을 위해서 자신들이 올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을 올렸겠죠. 아, 네. 그래서 닭백숙을 매일 올렸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러던 어느 날 닭울음 소리가 부쩍 나지 않는 것을 인조가 느꼈다고 해요. 어머머. 네. 매일 자신의 수라상에 올랐던 그 닭들이 한 마리씩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걸 느낀 순간 자신을 자책하면서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삼전도로 떠나는 날 마지막 수라상에도 닭백숙이 올랐지만 인조는 한 점도 먹지 못하고 떠났다고 해요. 너무 짠하네요. 그렇죠. 눈물의 그러게요. 닭백숙이었던 것 같죠. 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남한산성 하면 닭백숙이 유명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아우 이런 사연이 숨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예, 오늘 매우 흥미진진한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맛집들 저도 얼른 가보고 싶고요. 우리 이왕이면요 다음번에 먹방 방송으로 한번 진행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소보로 라디오 청취자님들의 힘으로 남한산성에 올해 방문객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며칠 전 몇 년 만에 남한산성을 갔다 왔어요. 남한산성 야경이 유명하다기에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 얘기할 주제가 남한산성인데 너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하고 실제로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억이 이렇게 안 날 수 있나 걱정했던 게 무색하게 어제 온 것처럼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오늘 다시 본 게 바로 어제 봤던 거랑 일치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조만간 남한산성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열기나 습기가 좀 사그라든 그런 저녁 등반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잊고 지냈던 나의 시간과 추억을 만나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추억이 될 시작이라면 더 환영하고요. 이상 희아였습니다.